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와 거문도를 오가는 뱃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여객선 운항 중단 12일 만에 대체 선박이 투입됐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수차례 반복돼 온 결항에 더 이상 여객선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연안여객선 터미널입니다. 한동안 닫혀있던 거문도 매표 창구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양손 가득 짐을 챙긴 승객들이 서둘러 배에 탑승합니다. 여수 거문 항로의 대체 선박인 웨스트 그리노입니다. 운항 중단 12일 만에 투입됐는데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부 섬 주민들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여수와 거문도를 오가는 단독 선사가 최장기 운항을 멈춘 건 주민들을 우롱한 행위라며 선사 면허를 취소하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년째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선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무릎까지 꿇으며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주민의 이동권을 가지고 어느 한 선사에 주민들이 놀아난다는 것은 이것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선사의 21세기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관리감독기관인 여수해수청의 책임을 따지기도 했습니다. 더딘 신규 선사 모집과 휴항에 따른 부실한 대책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섬은 우리 주민들이 지키는 국토방위군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소홀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교통편의는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수해수청은 면허 취소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여수 거문 항로 사업자 공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섬 주민들의 교통권이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로관리 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여객선사는 운항 결손액을 보전받는 여객선 준공영제를 포기하고 여수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것으로 운항 시간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남 지역의 교사들이 지난 5년 동안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650건의 신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도 의회가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남도 의회 도정 교육행정질의 마지막 날 나온 내용들을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남 지역 교사들도 신고와 고소 고발로 인한 법적 다툼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고당한 건수는 650건. 이 가운데 125건이 고소와 고발로 이어졌는데 기소율은 4.0%, 유죄율은 3.8%에 불과합니다. 최정은 전남도의원은 도교육청이 교사에게 지원하는 변호사 법률 상담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혹시 변호인이 조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들은 아동학대와 학교 급식실 개선,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전남 동부청사 개청으로 인한 부서 간 인력 교류 중단과 지역 내 불균형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도정 질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구 대책 문제는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의원들은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주거와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먹이가 없어 전남을 떠나 수도권에 갔더니 둥지가 없어 알을 못 낳은 악순환의 영속이라고 합니다. 경제 구조 자체를 아예 바꿀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정말 판을 바꾸는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공공배달앱 운영 방안과 저소득층 수학여행 경비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당초 사흘로 예정됐던 도정 교육행정 질의를 공무원들이 10월 전국체전 준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이틀로 축소해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민선 8기 전남 동부권 지자체들이 대형 쇼핑시설과 창고형 마트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여수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박람회장 사후 활용 설문조사에서도 쇼핑몰 같은 대규모 상업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관련해 시민 1,1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연간 박람회장 방문 횟수에 대한 질문에는 1회에서 2회가 51%를 차지했고 3에서 5회 25%, 10회 초과가 10%로 뒤를 이었습니다. 박람회장을 찾은 목적은 식당이나 결혼식장 같은 상업시설 방문이 가장 많았고 운동이나 산책 등의 여가 활동, 비고쇼 같은 공연 행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람회장 개발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8%가 면세점이나 아울렛, 백화점 등을 갖춘 대형 상업시설 지구를 꼽았고 시민 친화, 친수 공간이 19%로 뒤를 이었습니다. 박람회장이 넓기 때문에 브랜드 매장들이 들어오면은 여수 시민으로서는 더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광양이나 저 진주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 아울렛 이런 거 생기면은 뭐 타지방 안 가고.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추진돼야 할 사업도 복합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 유치가 4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고 있는 국제 규모의 컨벤션 센터 건립은 6%에 그쳤습니다. 여수시는 항만공사의 요청에 따라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 공사 측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 연말까지 자체 용역을 통해 박람회장의 개발 방향과 필요한 시설 등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12월에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이러이런 사업이 제안되었다고 이제 넣을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또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편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마스터 플랜 용역비 가운데 해수부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10억 원이 기재부 검토 단계에서 삭감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게 지역 정치권의 숙제로 던져졌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국 철도 노조가 닷새간의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도 내일부터 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TX 등 여객 열차는 평소에 60% 수준으로, 화물 열차는 2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주 철도 민영화 정책 중단 피켓을 든 철도 노조원들이 광주 송정역에 모였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1일부터 SRT 노선을 경전선과 동해선, 전라선으로 확대하고 주말 호남선 SRT까지 예고 없이 축소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호남선 SRT 열차 축소! 국토부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철도노조의 반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철도노조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8일 오전 9시까지 닷새 동안 총파업에 나섭니다. 지난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노조는 파업을 통해 성실교섭 촉구, 4조 2교대 시행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할 계획인데 핵심은 철도 쪼개기 경쟁을 멈추고 수소행 KTX를 도입하라는 것입니다. 철도의 경쟁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국민들의, 시민들의 교통편의 확대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소행 KTX를 운행하라. 호남본부에선 전체 조합원 2,700명 가운데 기관사 270명 등 900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레일은 파업 기간, 여객과 화물 열차의 운행률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루 기준 여객 열차 운행 횟수는 호남선과 전라 경전선 합산 158회인데 62% 수준인 98회로 축소됩니다. 특히 KTX는 78회에서 54회로, 화물열차는 29회에서 6회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코레일은 대체기관사를 투입하고 24시간 비상대책본부 등을 운영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코레일 파업으로 인해 이동하는 게 불편할 것 같다면서 노사가 빠른 시일 내에 타협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불편하긴 할 것 같은데요. 이미 이렇게 일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좀 잘 타협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빠르면 다음 주 2차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철도 파업 상황에 대비해 여수나 목포에서 광주를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 지역 시민단체가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남 시민단체 연대회의 등 전남 15개 시민단체는 오늘 순천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명분 없는 고속열차 경쟁 체제를 이유로 국민의 이동권과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려는 철도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또 정부가 SRT를 경전, 전라, 동해선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기존 수서에서 부산, 수서에서 광주 송정 노선의 열차를 가져다 투입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차량에서 불이 났을 때 차량 안에 소화기가 없으면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초기 진화가 어렵습니다. 5인승 이상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운전자가 소화기로 불길을 잡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그 차량 운전자분이 내려가지고 이제 소화기로 초기 진화 시도를 했던 상황이라. 지난달 25일에도 목포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지만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로 7분여 만에 자체 진화했습니다. 이처럼 차량 화재 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관련법도 개정됐습니다. 기존 7인승에서 5인승 이상으로 차량 내 소화기 의무 설치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내년 12월 1일까지 유예 기간이긴 하지만 관련법을 모르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최근 3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667건에 달합니다. 주위에 소화기가 없다면 막막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에 차량용 소화기가 있다면은 신속한 대처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를 몰다 보면 언제 어디서든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란 생각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여수 중림 1지구 개발 이익금을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무경 전남도 의원은 최근 전남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중림 1지구 분양가를 현재 시세로 추정한 결과 4,801억 원의 개발 이익금이 예상된다며 이를 시민복지 등에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수 소라면 주민들도 전남도 의회 앞에서 개발공사 이익금 환원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여수 중림 1지구에는 14,0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예정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가 역사 최태성 강사를 초청해 열린 강좌를 개최하며 지역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일 개청식을 한 동부청사는 앞으로도 이순신 강당과 북카페, 수읍쉼터 등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광주은행이 오는 18일까지 정규직 신입행원 공채를 실시합니다. 이번 채용은 지역인재 비율이 80% 이상으로 광주와 전남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가 대상입니다. 광양소방서가 지역 농협과 산림인접마을에 3천만 원 상당의 간이 스프링클러를 보급합니다. 설치 대상은 화목보일러를 쓰는 240여 가구로 주택 화재와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들어 전남 동부 지역에도 빗방울 떨어지기 시작한 곳이 있습니다. 비는 주말인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우선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 보시면 광주와 전남 지역에 10에서 60mm, 해안 지역에 많게는 7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밤 사이 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비와 함께 길게 이어진 더위는 물러갔습니다. 전남 거의 모든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지 않겠고요. 내일 순천은 28도, 고흥의 낮 기온은 26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 23도로 선선한 가을 공기가 느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 24도, 광양 순천 23도, 고흥은 22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광양 27도, 순천 28도, 고흥은 26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아침 8시 49분, 간조 시각은 오후 2시 48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순천시가 다음 달 최종 결정되는 순천대 글로컬 대학 30 지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글로컬 대학 30 연관 사업 보고회에서 그린 스마트팜과 문화 콘텐츠, 우주항공 등 순천시의 3대 특화 분야와 관련해 순천대가 공동 추진할 사업 구상을 밝히고 본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대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예비 지정돼 다음 달 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 비수도권 30개 대학을 선정해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달 11일 개막하는 남도영화제 시즌1 순천의 공식 포스터가 공개됐습니다. 오늘 공개된 포스터는 남도 에브리싱이라는 슬로건과 영화의 정원을 거닌다라는 콘셉트가 더해졌습니다.